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보다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느끼시거나 주변 분들한테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게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신경뇌과 전문의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요. 음, 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내거든요. 신호를요? 네, 예를 들어서 한 62세 남성분이셨는데 그냥 약간 발을 끄는 듯한 그런 걸음걸이 변화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초기 파킨슨병의 아주 중요한 단서랬던 거죠. 정말요? 그냥 걷는 게 좀 달라진 것뿐인데도요? 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 놓치기 쉬운 뇌의 초기 신호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스스로 어떻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좀 느려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요. 네.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뇌에서 내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경을 타고 다리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뇌에서 다리까지요? 네. 근데 단순히 느려지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발을 약간 질질 끄는 듯이 걷는다던가 아니면 걸을 때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야 하는데 한쪽 팔만 흔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팔을 잘 안 흔들고 걷는 경우도 있고요. 팔 흔드는 것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계단 오르내리는 게 유독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딱 붙은 것처럼 멈칫하는 현상. 이걸 동결 현상 또는 프리징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징이요? 발이 얼어붙는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죠. 특히 이게 파킨슨병 초기 신호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걷는 모습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70세 여성 환자분 사례인데요.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초기 치매의 징후 중 하나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요? 네. 하버드대 연구를 보면요. 보행 속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진 경우, 예를 들어 초당 0.5m 이하로 떨어지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와,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당장 한번 거실이나 방 안에서 한 10걸음 정도 걸어보시면서 내 속도는 어떤지, 혹시 발을 끌지는 않는지, 양팔은 잘 흔들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한 3분 정도라도 뒤꿈치로만 걷는 연습 또는 발 앞꿈치에 집중해서 걷는 주의 집중 걷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뒤꿈치 걷기요. 그거 은근히 어렵던데요? 네, 균형 감각이랑 뇌 기능을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겁니다. 이게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무려 45%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45%나요? 햇볕 쬐면서 걷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걸음걸이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신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손동작의 변화입니다. 손동작이요? 네, 걸음걸이 같은 큰 움직임 말고요. 아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손동작 역시 우리 뇌의 건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동작. 예를 들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뭐 단추를 잘못 채운다거나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단추 채우기 아니면 젓가락질 같은 거요. 이런 게 예전보다 좀 서툴러지고 어색해졌다면 이것 또한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질도요? 네, 손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2의 뇌. 네, 그래서 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뇌강태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손의 질환 같은 경우에 초기 신호로 이런 손동작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예는 없을까요? 글씨 쓰는 거요.
글씨체가 예전과 달라지거나 특히 글씨를 쓰면 쓸수록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 이걸 소자증이라고 하는데요. 소자증이요. 글씨가 작아진다. 네, 이게 또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68세 회계사셨던 분이 계셨는데 숫자를 쓰는데 자꾸 글씨가 작아져서 병원에 오셨다가 진단받으신 사례가 있고요. 아, 직업 때문에 더 빨리 알아차리셨겠네요. 그렇죠. 또 바늘귀 꿰는 거나 아니면 뭐 작은 물건 짚는 거 이런 정교한 작업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73세 여성분이셨는데 취미로 바느질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오셨다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경도 인지장애요? 그게 치매 전 단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손의 미세 운동 능력,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손동작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2.6배나요? 와, 이것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 이것도 집에서 간단하게 점검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종이에 자기 이름을 연달아서 한 3번 정도 써보세요. 이름을 3번이요. 네. 그러면서 글씨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지 아니면 혹시 손 떨림이 심해지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아, 간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한 1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반복해 보세요. 양손의 속도나 움직임의 부드러움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 양손 속도 비교.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평소에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지를 한 장씩 손으로 구겨서 작게 만드는 신문지 롤링 운동 같은 거요. 신문지 롤링 운동. 재밌겠는데요? 네. 손가락 힘도 길러주고 뇌도 자극하고 좋습니다. 아니면 작은 콩이나 단추 같은 것을 젓가락이나 핀셋으로 집어서 한 접시에서 다른 접시로 옮기는 연습도 좋고요. 아, 콩 옮기기. 이거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또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퍼즐 맞추기 같은 것도 손끝을 사용하면서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동작 변화 잘 기록해 둬야겠네요. 자, 그럼 3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 3번째는 말투의 변화입니다. 말투요. 말이 좀 느려진다거나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이 예전보다 좀 느려지거나 약간 어눌해진 것 같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험, 이런 것들이요. 아, 이건 저도 가끔 피곤하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감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것도 뇌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 같은 언어 중추의 아주 복잡한 협업 결과거든요. 브로카, 베르니케. 아, 어려운 이름이네요. 네, 쉽게 말해 말을 만들고 이해하는 뇌 영역인데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말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예를 들면 대화 중에 말이 자꾸 중간에 툭툭 끊기는 경우, 아니면 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뭐더라 하면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진다거나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좀 단순해지고 문장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장이 짧아지는 것도요. 네,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영역 없는 교사셨던 6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평생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발표를 하거나 학생들 질문에 답을 할 때 자꾸 단어가 막히고 답변이 느려지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으셨죠. 아, 정말 본인이 느끼는 미묘한 변화가 중요하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선택이 느려지는 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기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가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할 일 3가지 정도를 소리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울 보고 말하기요? 네, 그러면서 혹시 발음이 좀 꼬이거나 말이 자꾸 막히거나 아니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죠. 또 서울시장, 상가시장, 시장
같이 좀 어려운 문장을 2부로 3번 정도 빠르게 반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거 어렵네요. 서울시장 상가. 시장. 네, 발음 정확도나 속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소리내서 책을 읽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일부러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말하기 훈련이 중요합니다. 네, 소리내어 읽고 말하는 연습 꼭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신호는 감정 및 성격의 변화입니다. 감정이나 성격 변화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보통 뇌를 건강하면 기억력이나 움직임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감정이나 성격의 변화도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잘 웃으시던 분이 예전과 달리 아주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쉽게 내는 경우. 아, 갑자기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요? 네, 또는 반대로 예전에는 활발하고 즐겨하던 활동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뭘 해도 재미를 못 느끼고 주변 일에 무관심하고 무덤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정반대네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력해지거나. 그렇죠.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주로 우리 뇌의 앞쪽 부분, 전두엽이라는 곳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담당하는데요. 이 부분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예전과 성격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랑 변연계. 네. 예를 들어 굉장히 밝고 사교적이셨던 71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도 줄고 표정도 거의 없어지고 가족들이 보기에도 사람이 무뚝뚝하게 변했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초기 치매와 연관된 전두엽 위축 때문이었습니다. 아, 뇌의 특정 부분이 위축되면서 성격까지 변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혈질이 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모두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정서적인 무감각이나 성격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3배나요? 와, 이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신호네요. 근데 이런 감정 변화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뭐랄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지 하면서 자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느꼈을 때 내가 이상해졌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아, 이게 내 몸, 특히 뇌가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 있겠구나 하고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탓하지 말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여라. 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요즘 좀 예전이랑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혹시 제가 너무 짜증을 많이 내거나 무기력해 보이진 않나요? 하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좀 돌아보는 연습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감정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하루에 딱 3줄이라도 오늘 느꼈던 감정, 뭐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죠. 감정일기. 그것도 좋겠네요. 또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맙다, 기쁘다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웃음을 유발하는 활동, 예를 들면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손주들과 장난치며 웃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네. 웃음이 정말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일상 습관의 변화입니다. 일상 습관의 변화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챙겨 먹던 약 시간을 자꾸 잊어버린다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는 일이 잦아진다거나 아니면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길을 헤맨다거나 이런 경험들이죠. 아, 약 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흔한 일 아닌가요? 저도 가끔 깜빡하는데요. 네, 물론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잦아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빈도의 문제군요. 네, 이런 변화들은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기억력, 계획력, 판단력 등을 담당하는 영역, 특히 전두엽이나 기억의 중심인 해마 같은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
해마, 아까도 나왔던 부분들이네요. 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죠.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달력에 크게 메모까지 해놨는데도 깜빡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황당한 실수들,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다거나 하는 식의 행동들이 반복된다면요. 냉장고에 리모컨을요? 네, 실제로 69세 남성분이 그런 경험 때문에 오셨다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건망증이 심해지셨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빈도가 잦아지고 실수 유형이 좀 이상해지면서 병원을 찾으신 거죠. 아,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익숙해지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주변 가족들이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 왜 이러시지? 하고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스웨스턴대 연구를 보면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실수나 어려움이 잦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중에 치매로 진단받을 확률이 2.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2.7배. 상당히 높네요. 그럼 이런 일상 습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습관을 통해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그날 꼭 해야 할 3가지 정도를 눈에 잘 띄는 것에 적어두고 저녁에 자기 전에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아침에 계획 세우고 저녁에 점검하기. 네. 그리고 메모판이나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약 먹는 시간, 중요한 약속 등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죠. 네, 알람 활용 저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 순서로, 즉 역순으로 기억해보는 하루 되돌아보기 연습도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순으로요? 이건 좀 새로운데요. 네, 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뇌가 보내는 5가지 이상 신호, 걸음걸이, 손동작, 말투, 감정 및 성격, 그리고 일상 습관의 변화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 5가지 신호들은 사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뇌 건강 상태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중요한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들이 보통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할 가능성도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군요. 희망이 있다는 말씀 정말 힘이 됩니다. 네, 그럼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추치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잠깐 멈춰서 오늘 나는 좀 어떤가 하고 자신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신체적인 변화, 행동적인 신호들 외에도 혹시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전과는 좀 달라진 미묘한 변화는 없는지 한번 좀 조용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뇌의 신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주신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 텐데요. 다음 영상 주제는 바로 50세 이후 물 마시는 법. 잘못하면 건강 망칩니다. 아, 물 마시는 법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네, 물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